며느리가 당신을 부릅니다. 이름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호칭이 없어졌습니다. 반말투로 말합니다. 이것 좀 치워주세요. 밥 더 주세요. 손주 좀 봐주세요. 점점 선을 넘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을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부탁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자식이 전화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줘.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이 약속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한데 이번 주는 좀 힘들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운해합니다. 엄마가 왜 그래? 다른 할머니들은 다 봐주던데. 죄책감이 듭니다. 결국 봐주게 됩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겼어. 다음에 보자. 다음에 만나면 사과도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약속을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친구가 실망할 것 같고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당신한테는 쉽게 취소합니다. 동생이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빌려간 돈도 안 갚았습니다. 이번에 꼭 갚을게라고 말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거절 못합니다. 형제인데 어떻게 거절하나요? 또 빌려줍니다. 병원에 갑니다. 젊은 간호사가 반말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옷 벗으세요. 당신보다 40살이나 어린 사람이 반말합니다. 기분이 나쁘지만 아무 말 못합니다. 가게에 갑니다. 점원이 무시합니다. 질문에도 대충 대답합니다. 젊은 손님한테는 친절한데 당신한테는 건성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만만하게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무시합니다. 뭘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안 사주면 화를 냅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함부로 안 하는데 할머니한테는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뭐든 들어주니까요.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이니까요. 만만하게 보이지 마세요. 존중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이 빠진 문제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당신이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라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은 당신한테 부탁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부탁을 해도 들어줍니다. 언제 부탁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부탁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세 집 모두 손주를 맡겼습니다. 일주일에 닷새를 손주를 봤습니다. 월요일은 큰딸 집, 화요일은 둘째 집, 수요일은 아들 집, 목요일은 또 큰딸 집, 금요일은 둘째 집. 자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못 만났습니다.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는 손주를 못 봐줄 것 같아. 자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애 맡길 데가 없잖아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불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상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구나. 손주 봐주는 기계구나. 이것이 거절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평생 다 들어주다 보니 당신은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화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은 당신한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습니다. 약속을 어겨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화 안 내니까요. 실제 사례입니다. 64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온화했습니다. 평생 화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함부로 대했습니다. 방문할 때 미리 연락도 안 했습니다. 갑자기 와서 냉장고를 뒤지고 음식을 해 먹고 빨래까지 하고 갔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왔습니다. 열쇠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불을 켰습니다. 아빠, 우리 짐 좀 맡길게요. 여행 가거든요.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화를 안 냈는데 지금 와서 화를 내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짐을 맡기고 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짐을 가져가면서 고마워요 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화를 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평생 참다 보니 당신한테는 무례해도 된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내가 편한 대로 해. 이런 말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은 당신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게 됐습니다. 어차피 괜찮다고 할 거니까요. 어차피 따라올 거니까요. 실제 사례입니다. 69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여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제주도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어머니는 제주도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무섭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그냥 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응, 좋아. 자식들이 모든 걸 정했습니다. 날짜, 숙소, 일정. 어머니 의견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괜찮다고 할 거니까요. 제주도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힘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는데 어머니는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말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왜 힘들다고 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잖아. 너희는 내 말 안 듣잖아. 자식들은 억울해했습니다. 말씀하시면 들었을 텐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았으니 자식들이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네 번째 문제는 경계선이 없는 것입니다. 평생 열려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언제 와도 좋습니다. 친구들이 언제 전화해도 좋습니다. 누가 뭘 부탁해도 좋습니다.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과 공간을 함부로 침범합니다.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옵니다. 밤늦게 전화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6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 부부가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딸 부부는 아버지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음식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 와서 빨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말 못했습니다. 딸이 서운해할까 봐요. 왜요? 우리 사이에 뭐가 그래요? 이렇게 말할까 봐요. 어느 날 아버지가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 부부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놀랐어요. 저희예요.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오기 전에 전화 좀 해줄래? 딸은 삐졌습니다. 와, 아빠가 왜 그래요? 우리가 남이에요.
이것이 경계선 없는 삶의 결과입니다. 침범당해도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을 만든 적이 없으니까요. 이 모든 문제들 혹시 공감되시나요? 당신도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며 살고 계신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착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오히려 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요구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을 냉정하게 봤습니다.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갑니다. 저항이 없으면 계속 밀고 나갑니다. 당신이 거절 안 하면 계속 부탁합니다. 당신이 화 안 내면 계속 함부로 대합니다. 당신이 경계선이 없으면 계속 침범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제부터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 노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자식이 손주 봐달라고 하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미안한데 이번 주는 내 약속이 있어. 다른 사람 알아봐.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거절하세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미안해. 동생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세요. 나도 여유가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해보세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예스가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 솔루션, 화를 내는 것을 배우세요.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는 경계선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돼라는 신호입니다. 며느리가 무례하게 대하면 화를 내세요.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 존중해줘. 자식이 약속을 어기면 화를 내세요.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취소하면 나는 섭섭해. 다음부터는 안 돼. 친구가 시간을 함부로 대하면 화를 내세요. 내 시간도 소중해. 미리 연락해줘.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랄 겁니다. 왜 저래? 하지만 곧 조정합니다. 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화를 낼 줄 아는 사람만이 존중받는다. 세 번째 솔루션, 당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세요. 나는 괜찮아라는 말을 멈추세요.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하세요. 자식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면 당신 의견을 말하세요. 나는 제주도보다 가까운 곳이 좋겠어. 온천 같은 곳으로 가자. 식당을 고를 때 당신이 먹고 싶은 곳을 말하세요. 나는 고기보다 생선이 먹고 싶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없는 사람이 된다. 네 번째 솔루션, 경계선을 만드세요. 당신의 시간, 공간, 에너지의 경계선을 만드세요. 자식들이 오기 전에 미리 연락하라고 하세요. 다음부터는 오기 전에 전화해줘. 내가 준비할 수 있게. 밤 9시 이후에는 전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세요. 급한 일 아니면 9시 이후에는 내일 연락해. 일주일에 손주 보는 날을 정하세요.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가능해. 다른 날은 내 시간이야. 경계선을 만들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곧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침범당하지 않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다섯 번째 솔루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만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약속을 어긴 친구가 있나요? 다음번에는 당신이 약속을 잡지 마세요. 친구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무례한 며느리가 있나요? 다음번에 오면 차갑게 대하세요. 웃으며 맞이하지 마세요.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어. 함부로 부탁하는 자식이 있나요? 한 번은 확실히 거절하세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게 하세요. 행동이 말보다 강력합니다. 한 번의 확실한 행동이 100번의 말보다 효과적입니다. 6번째 솔루션, 대가를 요구하세요. 무료로 주지 마세요. 대가를 요구하세요.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최소한의 존중과 감사를 요구하세요. 손주를 봐주면 감사 인사를 요구하세요. 애 봐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줘야지. 도움을 주면 보답을 기대하세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너도 나한테 좀 신경 써줘. 주료페나우어는 말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은 가치가 없어진다. 7번째 솔루션,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한 번만 화내고 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일관성 있게 행동하세요. 경계선을 정했으면 계속 지키세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노라고 한 번 말했으면 계속 노라고 하세요. 가끔 예스하고 가끔 노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당신을 예측 가능하게 봅니다. 아, 이 사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8번째 솔루션, 당신의 가치를 알리세요. 당신이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리세요. 손주를 봐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하세요. 하루 종일 해보면 정말 피곤해. 젊은 사람도 힘들 텐데.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말하세요. 내 시간을 쓰는 거야. 다른 약속을 취소하고 온 거야. 사람들은 모릅니다. 당신이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9번째 솔루션, 자존감을 높이세요. 만만하게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거절을 못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화를 못 냅니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함부로 대해도 참습니다. 자존감을 높이세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10번째 솔루션, 떠날 사람은 보내세요. 어떤 사람은 당신을 계속 만만하게 볼 겁니다. 당신이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그런 사람은 보내세요. 관계를 정리하세요. 가족이어도 오랜 친구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60대인 당신에게 시간은 소중합니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주료페나우어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당신 삶에서 지우는 것도 용기다. 지금까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을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함께 나눴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라고 말하세요. 거절할 줄 알아야 존중받습니다. 화를 내세요. 경계선을 분명히 하세요. 당신의 의견을 말하세요.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하세요. 경계선을 만드세요. 시간, 공간, 에너지를 지키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보다 행동이 강력합니다. 대가를 요구하세요. 공짜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알리세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존감을 높이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떠날 사람은 보내세요. 당신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주오페나우어는 인간 본성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의도는 나쁘지 않아도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당신이 만만하게 보이는 건 당신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경계선이 없어서입니다. 60년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존중받으며 살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거절 하나부터요. 작은 화 하나부터요. 작은 경계선 하나부터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죄책감도 들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변화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미리 물어봅니다. 존중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마세요. 당신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